안녕하세요. 24시 스텝업의 한중입니다. 원래 2차 전지를 제가 담당해서 하고 있는데 이 두산 로보틱스가 21일 날 청약이 진행이 되잖아요.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대어인 만큼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 두산 로보틱스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어떤 기업인지, 그리고 어떤 기업과 비교를 좀 해봐야 되는지, 그리고 현재 시장에서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와는 어떤 부분이 좀 다른지, 그리고 어떻게 차이점을 가져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좀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공모가, 확정된 공모가, 그리고 앞으로 일정들까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을 진행하시는 분들이나 코스닥 상장 직후에 투자를 진행을 하실 분들 모두 다 도움이 되실 만한 내용들이니까요. 영상 집중해서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두산 로보틱스를 검색을 하면은 가장 먼저 보이는 것들이 있죠. 뭐 성장률 1위, 뭐 협동 로봇의 국내 1위 기업, 그리고 세계 기업에서 뭐 4위를 기록을 하고 있다. 뭐 1위라는 타이틀을 굉장히 잘 찾아볼 수가 있겠는데, 협동 로봇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 산업용 로봇과 그리고 협동 로봇으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이 협동 로봇은 말 그대로 협동하는 로봇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 주로 생산 현장에서 이 인간과 사람과 상호작용을 하도록 설계된 로봇인데, 기존 이 생산 현장에서 사용되었던 산업용 로봇 같은 경우는 우리 인간, 사람을 대체하는 역할로 사람과 분리된 작업 공간에서 일을 했다면은, 이 협동 로봇은 사람을 보완하는, 인간을 보완하는 역할로 사람과 함께 협력해서 함께 일을 해서 작업 효율을 높이는 일을 합니다. 이렇게 좀 차이점을 두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협동 로봇 시장 같은 경우는 2025년까지 연평균 62%의 성장률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용 로봇 시장이 약 10%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이 산업용 로봇 시장과 비교를 해보자면은 이 협동 로봇이 6배나 높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 이 시장 참여자들 같은 경우도 산업용 로봇보다는 이 협동 로봇에 시선을 돌리면서 투자금이 쏠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산 로보틱스라는 기업이 조금 더 기대가 되고 있는 것도 맞고, 상장 직후에 꾸준한 성장률을 보일 수 있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국내에서는 현재 1위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이 글로벌 협동 시장 점유율 같은 경우는 4위를 기록을 했는데, 이 중국 시장을 제외하고 4위를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1위는 덴마크의 이 유니버셜 로봇이고요. 그리고 2위는 이 일본의 화나, 그리고 3위 같은 경우는 대만의 이 테크만 로봇이고요. 그리고 4위를 이 두산 로보틱스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위인 이 유니버셜 로봇 같은 경우는 이 36.1%로 정말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유니버셜 로봇 같은 경우는 2005년에 이제 설립이 됐고, 이 우리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2018년부터 첫 매출이 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연도 차이를 본다면은 정말 이 두산 로보틱스의 성장률이 정말 엄청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이 성장률만 본다고 하면은 이 1위 기업인 이 유니버셜 로봇보다 두산 로보틱스가 압도적으로 성장률이 높다라고 봅니다. 거의 5배 정도 높은 걸로 아마 집계가 될 텐데, 이 두산 로보틱스가 지난해까지 연평균 매출이 성장률이 46.1%로 나왔고요. 그리고 유니버셜, 같은 기간에 유니버셜 로봇 같은 경우는 8.8%를 기록을 했습니다. 거의 5배 차이가 맞죠. 이런 엄청난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4위로 랭크가 되어 있지만, 빠른 시일 내에 3위까지 쟁탈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실적을 잠깐 말씀을 해드리고 넘어가면은,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현재 로봇 대장인 레인보우 로보틱스보다 이 두산 로보틱스의 매출이 정말 압도적으로 큰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파란색 구간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고요. 이 빨간색이 두산 로보틱스인데, 그냥 막대로만 본다고 하더라도 정말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좀 아셔야 될 게,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엄청나게 크게 성장을 하고 있지만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적자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올해 순이익이 흑자로 전환을 했죠.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손실이 200억 정도 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단순히 영업이익 손실이 아니라 스톡옵션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발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거를 제외한다면은 영업이익까지 아마 흑자 전환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이 두산 로보틱스를 비교를 할 때는 이 부분을 꼭 체크를 해 주셔야 되세요. 두산 로보틱스는 국내 1위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왜 손실이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 두산 로보틱스는 이 제품군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 라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초기에 들어가는 자금이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드웨어만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두산 로보틱스는 소프트웨어 개발까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제적 투자를 많이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계속해서 적자가 이어지고 내년부터는 아마 흑자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증권신고서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내년 매출은 1172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37억 원으로 흑자 전환을 할 예정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2027년도쯤에는 매출이 7663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2133억 원으로 달성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지금 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라고 한다면은 주가 상승률도 엄청나게 나와줄 수 있겠죠. 현재 공모가 상단이 26,000원으로 확정이 되었고, 이걸 기준으로 해서 시가총액은 1조 6,953억 원이 됩니다. 만약에 증권신고서에서 얘기한 것처럼 매출이 실질적으로 흑자 전환을 하고 이렇게 실질적으로 나와준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쉽게 비교를 할 수 있는 게 바로 레인보우 로보틱스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현재 영업이익, 순이익이 50억 정도 나오고 있는데, 삼성 인수 이슈까지 포함해서 시가총액이 거의 4조를 기록을 했던 종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산 로보틱스도 상장 이후에 실적 부분도 받쳐준다라고 하면은 앞으로의 성장성이 엄청날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공모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제가 상장 직후에 한 번 더 영상을 제작할 예정이니까요. 그 부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공모 정보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총 공모 주식 수는 1620만 주이고요. 신규 모집 수가 1620만 주로 유통 주식 수가 24.7%로 A급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확정 공모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 26,000원이고요. 주관사는 한국투자증권 그리고 미래에셋증권이 메인 주관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NH투자증권 그리고 KB증권 그리고 크레디트 스위스증권이 이제 공동 주관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모 청약일은 9월 21일부터 9월 22일까지이고요. 환불일이 4일 정도 기간이 지연되고 있어요. 이거는 조금 아쉽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보통은 2일 안에 다 끝나거든요. 이 부분은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장일은 10월 5일입니다. 이 10월 5일 날 상장 직후에 첫 따따상을 기록을 할지 우리는 이거에 좀 포커싱을 맞춰서 보면 됐고요. 상장 전까지는 로봇 관련주들이 추가적으로 수급이 들어올 수 있을 거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청약을 못하신 분들은 상장 전까지는 로봇 관련주를 좀 유심히 지켜보면서 단기적인 관점으로 대응을 하시면 좋은 전략이 될 수 있겠죠. 여기까지 오늘 두산 로보틱스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고요. 이 두산 로보틱스는 제가 상장 직후에 다시 한번 가지고 오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